안녕하세요. 친구들, 모차르트입니다. 우선 10만 달러 돌파를 축하합니다. 새로운 역사적인 기록이 세워졌어요. 지금 비트코인은 10만 달러 이상에서 거래되고 있어요. 이 영상에서는 비트코인이 이 기록을 넘긴 후 어떤 모습인지, 현재 가격이 얼마나 위험한지, 조정이 예상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그리고 우리가 어디까지 더 올라갈 수 있을지, 즉, 제가 가장 먼저 주목하고 싶은 것은 비트코인 롱 포지션이에요. 여기 제가 두 개의 예약 주문을 걸었어요. 살라나와 비트코인이 있었습니다. 비트코인은 작동했어요. 예약 주문으로 롱 포지션이 닫혔어요. 이더리움 롱 포지션으로 3분의 2 이익을 실현하고 나머지는 손익분기점에서 청산, 즉 에테르에 대한 롱 포지션도 있었는데 여기서 우리는 이익의 3분의 1을 마감했고 나머지는 손익분기점에 도달했으며 살라나는 여전히 작동 중입니다. 나는 이러한 모든 거래를 텔레그램 채널에서만 제공합니다. 모든 거래 아이디어는 유튜브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신호를 놓치고 싶지 않다면 제 텔레그램 채널을 구독하세요. 링크는 이 영상 설명란에 있어요. 비트코인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지금 우리는 트럼프 이후 세 번째 파동으로 가고 있어요. 트럼프 파동이라고도 하죠. 세 번째 상승 파동. 하나, 둘, 셋. 우리는 두 개의 주요 채널이 있어요. 지금 제가 기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런 파란색, 청록색 채널이에요. 이런 흰색 채널이에요. 즉, 지금 이 일일 캔들이 닫히는 걸 기다려야 하고 어떻게 닫힐지 봐야 해요. 만약 우리가 이 청록색 채널에서 일일 캔들이 닫힌다면 대체로 10만 5천에서 10만 6천 달러까지는 올라갈 수 있을 거예요. 여기 월간 i3 피벗이 있어요. 그리고 11만에서 11만 1천 달러까지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요. 어딘가 여기로 1일 사이에 1위로까지 올라갈지는 의문이에요. 정말 큰 의문이에요. 하지만 109에 110까지 도달하는 건 가능할 거예요. 하지만 뭔가 빠른 반등이 있을 거예요. 이건 우리가 하루 마감 시 청록색 채널에 남아 있을 경우의 시나리오예요. 만약 우리가 10만 1천 달러 아래로 떨어지거나 특히 10만 달러 아래로 마감한다면 그건 좋지 않을 거예요. 그건 별로 좋지 않을 거예요. 그럼 아마도 가격이 다시 이 흰색 채널의 하단으로 가서 우리 이전 진입 지점까지 테스트할 거예요. 즉, 9만 5천 달러까지요. 여기서 9만 5천 달러에서 다시 진입할 수 있을 거예요. 가격이 두 번째 옵션으로 간다면 좋은 진입 지점이 될 거예요. 여기 지금 두 가지 주요 상황이 있어요. 만약 가격이 청록색 채널에 남아 있다면 진입 지점이 분명히 있어요. 현재 가격에서 바로 진입해 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지금 그렇게 큰 거래량으로 가고 있지 않다는 걸 고려해야 해요. 아직 거래량이 크지 않아서 오늘 거래가 활발해질 수도 있지만 지금은 좀 조심스러워요. 게다가 RSI를 보면 이미 3중 다이버전스가 그려지고 있어요. 다시 말해, 세 번째 파도가 어디까지 갈지 봐야 해요. 하지만 지금은 3중 다이버전스처럼 보이네요. 그리고 메이시드로는 두 번째 정점을 그리고 있어요. 이렇게요. 이건 이미 뚜렷한 다이버전스예요. 어디까지 갈지는 그것도 의문이에요. 메이시드가 첫 번째 정점을 넘으려면 이걸 말하는 거죠. 비트코인이 120, 125까지 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첫 번째 정점을 언제 넘을까요? 이 사건의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그렇게 높지 않아요. 비트코인이 이미 얼마나 많이 올랐는지를 고려하면. 그래서 여기서 다이버전스가 그려질 수 있어요. 여기서는 110이 될 것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114에서 잠깐 멈출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서 좀 더 괜찮은 조정이 올 거예요. 대략 이런 상황이에요. 기술적인. 그와 동시에 지배력. 그런데 지배력에 대해서도 썼어요. 지배력은 완벽하게 나왔어요. 3월 3일 이후로 54대 55 범위에서 멈출 가능성이 높다고 썼는데 실제로 그렇게 됐어요. 이 54대 55 블록에서 정확히 54.76에 멈췄고
그 후에 강한 반등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미넌스는 200일 이동 평균에 부딪혔어요. 이건 200일 이동 평균의 리테스트고 현재 하락세의 강도를 고려했을 때 도미넌스가 결국 반전하려면 최소한 상승 다이버전스를 통해서 제가 말하는 수렴을 통해서 해야 해요. 즉, 디커레이터들이 수렴하는 거죠. 즉, 최소한 여기로 한 번 더 하락하는 임펄스를 만들어야 해요. 아마도 이 저점을 갱신하면서 그 후에야 반전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임펄스에서 알트코인들이 아직 더 움직일 거라서 나는 지금 당장은 모든 포지션을 닫지 않을 거예요. 이런 일이 발생하더라도, 즉, 지금은 어떻게 될지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한 번의 상승 파동에 대한 확신은 지금 더 커요. 이건 기술적인 부분과 블록체인에서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럼 첫 번째로 아마 가장 중요한 건 펀딩, 즉 자금 조달에 대한 이야기예요. 10만 달러를 돌파했을 때 비트코인의 평균 펀딩 비율이 모든 거래소에서 0.1%로 급등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아마 가장 중요한 건 펀딩, 즉 자금 조달이에요. 10만 달러를 돌파했을 때 비트코인의 평균 펀딩 비율이 모든 거래소에서 0.1%로 급등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이미 우리가 관찰했던 지점에 다가가기 시작했어요. 올해 3월의 정점에서 하나, 둘, 셋. 즉, 이건 이미 꽤 위험한 펀딩 수준이에요. 이건 그가 바로 가격을 반전시킬 수 있다는 뜻은 아니지만 시장이 꽤 강한 과열 상태로 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비트코인에서 0.1%를 돌파한 펀딩의 첫 번째 상승 파동이 나타나고 있어요. 즉, 롱 포지션을 유지하면 8시간마다 0.1%를 지불하고 하루에 0.3%를 3일 동안 내야 해요. 그러면 1%는 포지션에서 빠져나가게 되죠. 이건 시장에서 있었던 가장 극단적인 펀딩은 아니에요. 즉, 우리가 2021년으로 돌아가면 예를 들어 1월에 가장 강한 상승전이 있었던 시점에서 펀딩이 최고치에서 0.2%까지 올라갔어요. 현재 수치의 2배였죠. 그리고 다이버전스를 통해서 상승이 계속 이어졌고 그 후에 반전이 있었어요. 즉, 제 말을 잘 들어보세요. 제가 말하는 건 우리가 10만 달러를 돌파하고 펀딩이 0.1%가 됐다고 해서 이제 반전하고 모든 사람을 청산하고 시장이 과열됐다는 게 아니에요. 아니, 나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야. 나는 시장이 과열 단계에 들어갔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단계에서는 정말 위험해지기 시작해요. 즉, 일반적으로 펀딩이 0.1을 넘어서는 이 단계에서 특정 행동이나 조건, 펀딩의 다이버전스가 발생하면 비트코인 가격이 15%, 20%, 25% 떨어질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30%까지 떨어질 수도 있어요. 글쎄요, 알토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준비할 필요는 없지만 준비를 시작해야 해요. 즉, 타이밍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올해 말 12월 25일 정도까지는 여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가상의 여유는 1월 20일 트럼프의 취임식까지도 있어요. 그때쯤이면 이미 사실을 팔기 시작할 거예요. 즉, 아직 불이 붙지는 않았지만 이걸 생각해두고 마음에 새겨야 해요. 계속해서 시드드 코인 데이즈 디스트로이드, 즉, 이건 이른바 코인데이를 파괴하는 거예요. 코인데이는 판매된 코인의 수와 그들의 장기 보유 기간을 곱한 거예요. 즉, 오래된 코인이 많이 팔릴수록 지표가 더 높은 피크를 나타낼 거예요. 피크가 정말 높았어요. 불과 몇 시간 전 비트코인이 10만 달러를 돌파했어요. 그리고 이건 또 다른 지표인 도르만시로도 확인되는데 이 지표는 오직 코인의 나이만 평가해요. 이때도 이런 절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시점에 엠테어스가 비트코인을 또 다른 트렌치로 전송했다는 뉴스가 나왔다는 걸 고려하면 아크를 열어서 확인해 봤어요. 정말로
6시간 전 거의 28,000 비트코인이 어디로 갔는지 보여주더라고요. 어디로 갔는지는 흥미롭죠. 그 후에 24,000 비트코인이 또 이동했는데 어디로 갔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아마 거래소가 아닌 다른 지갑으로 갔을 수도 있고 중요한 건 블록체인에서 이동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건 큰 전송이었고 장기 보유자들이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팔아버린 건 아니에요. 물론 그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요. 이건 즉 실제로 고백된 이익의 대부분이 블록체인에서 엠트곡스로부터의 전송이었다는 걸 의미해요. 이건 중요해요. 곡스. 이건 중요해요. 그리고 지난 6개월의 데이터를 살펴보면 똑같은 현상을 볼 수 있어요. CDD 지표에서도 비슷한 급증이 있었어요. 즉 7월 바로 그 엠티거스의 전송들이에요. 각스가 뭔가를 재분배하기 시작했을 때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이런 급증이네요. 그래서 제가 이전의 시장에 대한 장기적인 영향으로서 이런 급증들을 지워버렸듯이 지금도 마찬가지로 지울 수 있어요. 이건 많은 장기 보유자들이 아니에요. 이건 엠트곡스 하나예요. 각스, 한 수탁자가 뭔가를 어딘가로 전송하고 지급할 준비를 하고 분배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경우 단기 보유자들이 무엇을 했는지가 훨씬 더 중요해요. 그리고 이 지표에서 보시면 단기 보유자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비트코인이 거래소로 전송되었는지를 보여주는 표가 있어요. 아마도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목적일 거예요. 즉, 이 피크에서 우리는 1시간에 약 28,000 비트코인이 있었어요. 이건 1시간 단위의 데이터예요. 갓 반복은 1시간을 나타내요. 이건 적지 않지만 지난 6개월 동안 이런 급증이 꽤 많았어요. 즉, 이게 뭔가 특별하다고는 말할 수 없어요. 이런 급증이 있었어요. 그와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올해 초부터의 데이터를 살펴보죠. 급증이 훨씬 더 컸어요. 즉, 3월에는 현재 값보다 더 강했어요. 현재 값보다 더 높은 쪽으로 가고 있어요. 이게 정상의 상한선이에요. 여기가 복도예요. 정상 범위는 0에서 최대치까지인데 이건 이미 극단적인 수치예요. 즉, 지금 단기 보유자들의 이익 실현에 대한 극단적인 수치는 없었어요. 시장에서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사실을 고려할 때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비트코인 가격이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어요. 전반적으로 제가 지금 보여준 모든 것들. 네. 우리는 어떤 압박을 느끼고 있어요. 네. 우리는 펀딩이 이미 높은 수치로 올라가는 걸 보고 있어요. 시장의 롱 포지션이 점점 더 뚜렷해지고 있어요. 우리는 CDD를 보고 있지만 이 모든 게 MT 각스에 기인하고 있어요. 각스. 상한선에서 삼각되지만 극단적인 이익 고정은 아닙니다. 그리고 단순히 기술적 분석에 기인하고 있어요. 즉, 차트와 캔들에서의 움직임의 잠재력이 아직 남아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오늘 하루가 마감되는 걸 기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10만 달러 같은 중요한 지점을 뚫고 나가면 예전에는 1만 달러였던 적도 있었거든요. 이 촛대가 어떻게 닫히는지가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10만 달러 위에서 닫힐 수도 있고 아래에서 닫힐 수도 있어요. 아니면 상단 채널에서 닫힐 수도 있고 하단 채널에서 닫힐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서 다음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새로운 리미트 주문을 넣거나 현재 가격으로 진입할 거예요. 나는 아직 잘 모르겠어. 내일이 될 거야. 그리고 이걸 텔레그램 채널에도 올릴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 링크는 이 영상 아래 설명란에 있어요. 방송에도 다시 들어갈게요. 모두들 주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10만 달러 돌파를 축하드립니다. 여기 모차르트였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모두 안녕.